안녕하세요. 조경이 읽어주는 오디오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 애덤 그랜트, 슈전 케인, 힐러리 클린턴 추천 2023년 최고의 화제작,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소개합니다. 요한 하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가 현대사회의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율 증가를 만든 것처럼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하리의 스톨른 포커스, 도난당한 집중력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집중력에 감소한 이유와 기술이 어떻게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를 가속하는지, 그리고 집중력을 되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나를 항상 기억합니다. 전에도 수백 번 운전했던 똑같은 3km의 길을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중하지 않고 아이팟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앞 타이어가 갓길에 부딪히면서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당겼고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운전 안전교육을 받은 덕분에 가까스로 차를 안전시켰지만 도랑에 떨어지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해졌지만 여전히 운전 중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하리에 따르면 그에 져서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그는 모든 젊은이의 절반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서술합니다. 이 책은 또한 그렇게 하면 주의력이 37%까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물론 하리는 몇 가지 해결책도 제공합니다. 집단적 주의력 위기에 대한 3가지 교훈과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의 집중 시간은 인터넷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 감소는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된다. 두 번째,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 번째, 집중력을 되찾고 싶다면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흐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주의력이 약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만이 우리의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력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에서 덴마크의 수네 레이먼 교수는 집중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이전에도 인기 도서의 흥망성쇠를 보면 트렌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넷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트위터에서 투팩이 유행하는 평균 기간이 17시간 이상에서 11시간 남짓으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편지에서 라디오, 전화, 생방송, TV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로버트 콜빌이 말하는 이 엄청난 속도는 80년대에는 매일 약 40개의 신문을 소비하던 우리가 2004년에는 약 174개의 신문을 소비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빨리 퍼뜨릴수록 더 많은 정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최신 화제와 달리 이러한 트렌드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두뇌는 이에 대처할 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악용합니다. 독일에는 인생에서 공짜는 죽음뿐이며 그마저도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숨겨져 있어도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은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 사용에는 이미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라는 진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와 댓글 통해 탭 한 번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헛된 버튼과 계속 사용하도록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모두 의도적으로 중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에게 당신의 시간은 그들의 돈이며 그들은 당신의 시간 관리와 집중력에 해를 끼치더라도 당신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이 내부 프레젠테이션을 인용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인간 두뇌의 분열에 대한 매력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높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톨른 포커스는 우리의 주의력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 기술이 이러한 걱정스러운 추세를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의력과 의미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의력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된 사실을 다루고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의력 회복 방안으로 책에서는 주의력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을 거부하고 단일 작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플로우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저자는 지속적인 주의력을 지불할 수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의력의 중요성과 목표 달성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스톨른 포커스는 주의력 저하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글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는 디지털 미니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켈 뉴포트가 쓴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의 과용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과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세소화하고 더 집중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The Sw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얕은 인터넷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니콜라스 카의 책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뇌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주의력과 깊이 있는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매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려면 일상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주의력을 길러야 한다.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위해 몰입의 시간을 투자하고 포기와 집중으로 건강한 집중력을 키우며 깊이 있는 생각의 시간을 우선으로 선택하도록 하자. 감사합니다.